정수론 기초교육 시간에서 맨 처음 이제 뭘 할지를 사실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오늘 이제 디오판틴 방정식을 하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모양은 ax 더하기 by 더하기 cg의 값는 d 뭐 이런 꼴이에요. ax 더하기 by는 c 뭐 이런 꼴이에요. 그래서 정수회를 구하는 거. 그래서 정수론 문제 중에서 이제 디오판틴이라고 불리는 디오판토스의 방정식. 그래서 디오판틴 방정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얘의 기초에 대해서 이제 먼저 얘기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조건들을 이제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맨 처음에 A의 G의 집합. 맨 처음부터 다시 맨 처음에는 이제 집합 S가 정수의 부분 집합인데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 닫혀 있어요. 정수의 부분 집합 S가 공집합이 아닌데 얘가 덧셈과 뺄셈에 닫혀 있다. 이럴 때 이제 얘가 이거이면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 닫혀 있으면 S는 M의 배수의 집합이라는 것을 맨 처음 보이죠. M의 배수의 집합인 걸 맨 처음 보인다. 그래서 첫 번째 S가 공집합이 아니니까 0만 가지고 있다고 할게요. 그래서 0만 가지고 있면 그래서 S가 공집합이 아니고 0을 원수로 가진 집합이면 S 집합은 0의 배수의 집합이 되겠어요. 그래서 0의 배수의 집합이 되는 그러한 형태가 되죠. 두 번째 어떤 A가 0이 아닌 A가 그래서 0이 아닌 A가 집합 S의 원소이면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 닫혀 있으니까 A도 2A도 3A도 그 원소고 0도 그 원소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A 이런 것도 전부 다 집합 S의 원수가 돼요. 그러면 A와 마이너스 A 어느 쪽이 양인지는 몰라도 어떠한 최소의 양수가 존재하게 되죠. 최소의 양의 정수 M이 존재하게 되죠. M이 존재해요. 왜냐하면 얘들이 양인지는 몰라도 양수 중에서 최소값이 존재한다. 그지? 최소원의 법칙, 정수의 정렬성에 의해서 존재하게 되죠. 그래서 집합 M이 있으니까 M은 이제 2M, 3M 해서 M의 배수들 0과 마이너스 M 해서 M의 배수를 있으니까 M의 배수들을 다 포함하게 돼서 집합 S는 이제 M의 배수를 다 포함하는 상태가 되죠. 집합 S는 M의 배수를 다 포함하는 상태가 되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집합 S가 여기 있고 M의 배수의 집합이 여기 있을 텐데 그래서 세 번째 S와 MG 이것의 차집합이죠. 이쪽인데 차집합이 뭐냐게 공집합이 아니라면 하죠. 그래서 얘가 공집합이 아니면 0 아닌 어떤 원수가 존재해서 여기에 어떤 P가 존재해서 P가 집합 S에서 M의 배수의 집합을 뺀 것에 속한다고 하죠. 그래서 P가 있다고요. 이러한 P가 있게 되면 이 P는 M의 배수가 아니기 때문에 P는 M으로 나눴을 때 몫이 Q고 나머지가 R이 될 테고 이때의 R의 값은 0보다 크고 M보다 작게 돼요. 정수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러면 이제 P는 어디의 원소야? P는 S의 원소예요. 그 다음에 M의 Q는 뭐야? M의 배수잖아요. M의 배수는 뭐의 원소죠? MG의 원소고요. MG는 집합 S의 부분 집합이니까 그래서 P의 원소, P도 S의 원소고 MQ도 S의 원소라서 집합 S는 뺄셈에 대해서 닫혀 있다라고 했으니까 그때의 R은 P-MQ가 되었는데 얘는 뺄셈에 닫혀 있으니까 집합 S의 원소가 돼. 집합 S의 원소 중에서 제일 작은 최소 양의 정수, 제일 작은 양의 정수가 M이라 했는데 M보다 더 작은 R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모순이 생겨요. 그러므로 집합 S의 값에서
mg를 차집합한 것은 공집합이라서 얘가 이렇게 표현돼요. 지금 결론이 뭐죠? 집합 S가 정수의 부분집합인데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 닫혀있는 집합이라면 얘는 어떤 수의 배수의 집합인 거지. 그래서 얘가 첫 번째 얘기가 됐어요. 얘가 첫 번째 얘기야. 그러니까 어떤 집합이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 닫혀 있으면 그 집합은 뭐라고? 어떤 수의 배수의 집합이라고. 두 번째는 A의 배수의 집합, B의 배수의 집합, 이 집합을 보죠. 이 집합은 A의 X값 더하기 B의 Y 값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때 X1이 전부 다 정수의 값이에요. 이 집합은 덧셈과 뺄셈에 닫혀 있어요. A의 X1 더하기 B의 Y1 정수 A의 X2 더하기 B의 X2 그래서 B의 Y2 얘들은 덧셈 뺄셈에 대해서 이렇게 돼 있으면 X1, X2, Y1, Y2가 다 정수니까 얘는 X1 플러스 마이너스 X2의 값 더하기 그 다음에 B배 Y1 플러스 마이너스 Y2가 그래서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 닫혀 있어요. 그래서 A의 배수의 집합 더하기 B의 배수의 집합은 얘는 M의 배수의 집합이 되는 그러한 이렇게 되는 M이 존재한다 해서 정수 M이 존재하는 거야. 이렇게 됐어요. 이럴 때 뒷부분에 있는 여기서의 y 값이 전부 다 0이면 그러니까 이 모양 안에 있는 것은 A의 배수의 집합과 B의 배수의 집합은 전부 다 이런 꼴이 되니까 얘가 M의 배수의 집합의 원소가 된단 말이야. 이때 y가 0이면 A의 배수의 집합은 전부 다 M의 배수의 집합에 포함되고 B의 배수의 집합도 마찬가지로 M의 배수의 집합에 그냥 포함되겠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M은 A를 나누게 돼요. 2의 배수의 집합, 4의 배수의 집합 하면 쉽잖아요. 그지? 4의 배수의 집합은 2의 배수의 집합에 포함되니까 2는 4의 약수인 거예요. 그래서 M이 B의 G의 집합이 MG에 포함되니까 M이 B를 나누게 돼요. 그래서 M은 A와 B의 공배수가 됐죠. 그래서 A와 B를 나누는 그러한 최대 A와 B를 나누는 공약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A와 G를 나누는 최대 A와 G를 나누는 그러한 공약수가 됐어요. 그래서 이렇다고 하자는 말. 그러면 이제 어떤 E가 A를 나누고 그다음에 어떤 E가 B를 나눈다고 할게요. 그러면 A의 G의 집합 더하기 B의 G의 집합에서 얘가 누구니까 얘가 이 G의 집합에 포함될 거란 말이야. 그런데 얘가 누구죠? 얘가 MG의 집합이라 했잖아. 그래서 E가 M을 나누는 거예요. 다른 공약수가 있다고 해보니까 그 다른 공약수보다는 M이 큰 거야. 그러니까 M은 누구라고? M은 A와 B의 최대 공약수인 거예요. 그래서 얘가 되게 중요하죠. A와 B의 최대 공약수야. 그래서 두 번째 보인 것은 A의 G 집합 더하기 B의 G 집합은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 닫혀 있다. 그리고 이 집합은 뭐다? 어떤 수의 배수의 집합인데 걔는 누구다? A와 B의 최대 공약수의 배수의 집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AX 더하기 BY가 정수애가 가지기 위해서는 얘는 뭐라고? 얘가 A와 B의 최대 공약수의 배수로 표현될 수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얘가 C라면 이때 이 C는 뭐라고? C는 해가 존재할 조건은 이때 이 C가 뭐라야 한다? A와 B의 최대 공약수의 배수라야 한다는 얘기야. A와 B의 최대 공약수의 배수라야지 얘의 해가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이 말을 다르게 다시 하죠. 그래서 그러면 이러한 형태에서 그러면 얘를 이제 어떻게 구할 건가? 예를 들어서 710의 x 더하기 68의 y는 얘가 2라고 하죠. 얘에서 정수예를 한번 구해봐란 말이야. 정수예를 구할 때는 유클리드 호접법 쓴다 그랬으니까 710은 68 곱하기 10 더하기 30인데 호접법에 의해서 얘와 얘의 제동약수는 얘와 얘의 제동약수다. 68은 30 곱하기 2 더하기 8인데 얘와 얘의 제동약수는 얘와 얘의 제동약수다. 30은
8 곱하기 3 더하기 6인데 얘와 얘의 지동약수는 얘와 얘의 지동약수다. 8은 6 곱하기 1인데 더하기 2가 돼서 얘와 얘의 지동약수는 얘와 얘의 지동약수다. 6은 2 곱하기 3이라서 얘가 바로 6과 2의 지동약수고 걔가 바로 710과 68의 최대 공약수란 얘기야. 그러니까 얘의 해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얘와 얘의 최대 공약수가 얘를 나누면 된다 그랬으니까 지금은 정수해가 존재한다는 얘기야. 그럼 그 정수해를 구하기 위해서 지금처럼 유클리드 호재법을 이렇게 했을 때 얘를 거꾸로 이제 이용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최대 공약수부터 출발할게요. 그래서 2는 8 빼기 6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6은 8 빼기 30 빼기 8 곱하기 3이라서 이 값은 8 곱하기 4 빼기 30이 됐어요. 8은 68 곱하기 30 곱하기 2가 되고 그 다음에 얘가 8이죠. 얘가 8이고 곱하기 4 빼기 30이 됐어요. 68 곱하기 4 빼기 30 곱하기 9가 됐죠. 다시 30은 이 값은 68 곱하기 4 빼기 30은 710 빼기 68 곱하기 10 얘가 30이고 곱하기 9가 됐죠. 이 값은 710 곱하기 마이너스 9 더하기 68 곱하기 94가 되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얘가 2가 됐단 말이에요. 최종에서 2를 표시했으니까 다시 문제에 대해서 적용을 하면 710x 더하기 68의 y가 2가 될 해를 구하는 건데 걔는 710의 마이너스 9 더하기 68의 94가 됐어요. 그래서 이 값은 710의 x 더하기 9의 값이고 얘는 68 곱하기 94 마이너스 y의 값이야. 최대 공약수가 2였으니까 얘를 나누면 355에 x 더하기 9가 되고 얘는 34에 94 마이너스 y가 되었어요. 그래서 얘는 34의 배수니까 x 더하기 9는 34의 배수가 되고 94 마이너스 y의 값은 얘는 355의 배수가 된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됐죠. 그러므로 x의 값은 최종적으로 34t 마이너스 9로 표현할 수 있고 y의 값은 94 마이너스 355의 t로 표현할 수 있고 t는 정수가 되죠. 이렇게 해서 최종적인 답을 이렇게 정할 수 있어요. 얘가 바로 디오판틴 방정식이라고 불리는 값이에요. 그래서 맨 처음부터 이제 하나씩 열거해서 볼 텐데 어떤 집합이 지금처럼 첫 집합이 이렇게 정수의 부분 집합이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 닫혀 있으면 그 집합은 어떤 수의 배수의 집합이라는 거 첫 번째 얘기. 두 번째 얘기는 AG 더하기 BG 그래서 AX 더하기 B의 Y 집합은 덧셈과 뺄셈에 닫혀 있다는 얘기. 그러므로 세 번째는 얘는 어떤 수의 배수의 집합이라서 그 배수는 바로 누구라고 A와 B는 B의 최대 공약수의 배수의 집합이란 얘기였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다루어서 풀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네 번째로 얘를 이제 합동식의 의미에서 바라볼 수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합동식의 의미에서 얘를 다르게 이제 문제를 보죠. 그래서 걔의 형태를 AX가 얘가 이제 어떤 B라 해도 되죠. 그래서 법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이런 해를 구하라 하잔 말이에요. 그럼 얘를 식을 만들어 보면 얘는 어떤 모양이죠? 얘의 정수해가 존재할 조건은 AX 빼기 BY가 M의 배수가 되죠. 이렇게 되죠. 이러한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M에 대한 식, 얘가 M의 배수니까. 그러면 얘의 해가 존재할 조건을 구하는 것은 A와 B의 최대 공약수가 M을 나누면 되거든요. 그래서 M의 배수가 되니까. 그래서 A와 B의 최대 공약수가 M을 나누면 얘가 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합동식과 그 모양이 똑같은 거죠. 그래서 합동식과 앞에 이제 1차 잉여 방정식이라고 불리는 디오판틴과 그 문제가 이제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얘에 대해서 예제를 한 번 더 갈까요? 119의 x 값이고 얘는 15가 된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법에 대해서 보면 23이 됐어요. 얘는요 이렇게 되는 해를 구하는 건데 이것은 119의 x 값 빼기 15는 23의 배수의 집합 이렇게 할까요? 그래서 얘는 이제 이거 빼기고 여기서 잘못 썼네요. 여기서 요거 빼기 요거 식을 다 했으면 여기는 ax 빼기 b가 m의 배수인 거죠. 그래서 m의 배수인 거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요거 빼기 요거는 m의 배수 23의 배수다 하잖아요. 그래서 119의 x가 빼기 23의 y는 얘가 15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되었으니까 a와 m의 최등회수 잘못 썼네 완전히 a와 m의 최등회수가 b를 나누는 것이 해가 존재할 조건이죠. ax 여기서 ax가 빼기 m의 y 값은 b의 정수해가 존재하는 거니까 얘와 얘의 최등약수가 b를 나누면 해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얘와 얘의 최등약수가 15를 나누는지를 이제 조사하는 거죠. 그래서 119라고 하는 것은 23으로 나누었을 때 5를 하면 되나요? 5를 하면 115니까 더하기 4가 됐어요. 얘와 얘의 최등약수는 얘와 얘의 최등약수가 됐죠. 23은 4 곱하기 5 더하기 3이라서 얘와 얘의 최등약수는 얘와 얘의 최등약수가 됐죠. 4와 3은 곱하기 1 더하기 1이라서 얘와 얘의 최등약수는 얘와 얘의 최등약수라서 최등약수는 이제 이름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이제 유클리드 호접법이었으니까 반대로 쓴다 그랬죠. 1은 그래서 4 빼기 3이 됐어요. 1은 4 빼기 3. 그 다음 3은 뭐냐면 이 값은 4 빼기 3은 23 빼기 4 곱하기 5가 됐죠. 이 값은 23 곱하기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더하기 4 곱하기 6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4는 23 곱하기 마이너스 1과 더하기 4 곱하기, 그래서 4는 119 빼기 23 곱하기 5 곱하기 6이 된 거야. 그래서 앞에서 23 곱하기 마이너스 1이고 뒤에는 23 곱하기 30이니까 23 곱하기 마이너스 30이고 더하기 119 곱하기 6이 됐어요. 그래서 해를 보면 얘와 얘의 최등약수는 지금 얼마이라고 했냐면 1이라고 했으니까 1이 얘를 나눈다면 해서 15인데 이제 15를 얘를 만들어줘야 되죠. 그래서 119의 x 값 빼기 23의 y 값은 15인데 여기다가 15를 곱해요. 15를 곱하면 얘는 23 곱하기 15니까 15 곱하기 마이너스 30 15를 곱하면 더하기 119 곱하기 15를 곱하면 6 곱하기 이제 15가 됐어요. 그래서 이 값은 119 곱하기 x 빼기 5, 6, 30, 90이 되네요. 90이 되고 더하기 이 값은 23의 y 그 다음에 빼기 450이 됐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얘는 23의 배수라서 x 빼기 90은 23의 배수가 되고 그 다음에 y 빼기 450은 얘는 119의 배수가 된 거지. 그래서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합동식이어서 x를 구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x를 구하면 얘는 x는 23의 배수 더하기 90인 거예요. 그지? 90이다. 90은 23으로 나누어서 4배가 되면 92가 되니까 그래서 3배가 되면 69가 돼서 얘는 21 남네. 그죠? 그래서 얘는 이제 x는 21 그래서 법 23에 대해서 이렇게 남는 값이고 얘가 바로 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해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차 잉여 방정식, 디오판틴 방정식은 전부 다 얘와 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꼴의 내용도 이제 지금 우리가 다루는 문제죠. 얘와 A와 M의 최종야수가 B를 나누면 그것은 해가 존재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디오판틴 방정식을 풀어가는 과정이 아주 기초적인 내용이라서 얘를 이제 잘 알고 있어야 되고 활용을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복습을 하시기로